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뉴진스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터보83이라는 유튜버 분이 있으세요. 저보다 훨씬 더 좀 멋지시고 훨씬 뛰어나신 분인데 그분이 제 책에 대해서 리뷰도 해주시고 다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돈에 대한 정보나 부에 대한 지식 같은 거 얻고 싶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터보83의 채널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뉴진스 전속계약 관련해서 계속해서 분쟁이 있었죠. 어떤 재판들이 있었냐면은 전속계약과 관련해서 이게 맞냐, 유효하냐라는 본안 소송이 있고요. 최근에 다뤘던 것 중에는 가처분 소송이라는 게 있었어요. 가처분이 뭐였냐면 내용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활동을 할 때 독자적으로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어도어에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뉴진스 멤버들이 졌죠. 그러니까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일단은 그 어도어의 소속이다, 이렇게 보라는 거였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어도어가 그 소송을 제기해서 가처분도 이미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뉴진스 멤버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또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활동이라는 게 약간 독자적 활동에 가까운 활동들을 해왔어요. 이것 때문에 어도어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 따로 한 번씩 활동할 때마다 돈 얼마 내 라는 소송을 하게 됐는데, 그게 간접강제 신청이라고 해요. 이거를 신청을 해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일단 간접강제 규정은 어떻게 되냐면요, 어떤 조항을 1회 위반했을 때 얼마를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돼요. 금액은 사건에 따라 다른데 본 사건에서는 10억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을 할 때 한 번 위반할 때마다 10억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간접강제 신청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왜 발생을 하는 거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가처분을 했어요. 독자적으로 활동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위반하려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주거든요, 우리나라 법원이. 여러 가지 판단 요소가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제가 읽어드리면 재판부에서는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29일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을 했죠. 그리고 올해 2월까지 일관되게 어도어와 관계를 단절하고 독자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점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가처분 결정이 나고 난 불과 이틀 뒤인 3월 23일에 콤플렉스콘 홍콩에 참석해 NJG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피트스톱이라는 신곡을 발표한 사실을 주목을 했습니다. 가처분이 결정이 났는데 NJG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까지 발표한 거가 맞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가처분을 결정해서 정한 의무가 있는데 그거를 안 지키면 안 된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렇게 한 걸 봤을 때 또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1회 위반당 10억을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던 거예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재판부의 결정문에서도 어느 정도 언급이 된 부분이지만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판단이나 결정을 쉽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러면은 사실 안 되거든요. 가처분이 재판부에서 이 판단을 했으니까 얘기를 한 건데 이거를 그냥 개인적으로 무시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거를 또 위반을 하니까 이렇게 간접강제 신청까지 하게 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심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계약은 함부로 파기할 수가 없어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파기할 수가 없는데 이 계약의 요소를 감정적으로 다가가는 것 같아요. 기존 기획사랑 뭐 사이가 틀어지고 원하던 대표가 없어졌다고 해서 계약에 대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가볍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뉴진스라는 어떤 그룹이 탄생해서 이 그룹이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사람, 그리고 기획사, 엄청난 자본, 이런 게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성공을 한 거거든요. 뭐 물론 뉴진스 멤버들이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히 매력이 있고 이런 부분도 당연히 작용을 했겠지만 이 기획이나 어떤 자본 투입이나 이런 게 결코 적은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기존 기획사 또는 이제 주변인들이 여러 노력과 투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한 거기 때문에 기존의 계약을 마음대로 파기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하는 거는 지금 이 간접강제까지 받아들여졌다면은 조금은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뉴진스 입장에서는 이 간접강제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해결책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본안 소송,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승소하는 거죠. 뉴진스 입장에서는 파기가 됐다고 해야지 승소를 하겠죠. 두 번째는 전속계약을 무단 파기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줘야 돼요. 만약에 피해를 줬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돈으로 지급을 하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뉴진스가 지금으로서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해결책인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소송을 승소하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지만 간접강제 신청, 그 전에 가처분 신청, 이런 게 받아들여진 상황으로 봤을 때 본안 소송이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승소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건데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손해배상 액수가 상당히 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이 손해배상을 과연 뉴진스 멤버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자산을 갖고 있는가, 이거는 굉장히 좀 의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모두 사실 답이
방법이 없는 거죠. 무단으로 소속사에 대해서 의무를 져버리게 되면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곤란을 겪는 게 뉴진스 분들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소속사 감정이 안 좋아진 것도 있고 민희진 대표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결속감, 유대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여기서 유일한 해결책이고 현명한 대처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전속계약대로 제대로 일을 하고 뉴진스의 이름을 달고 활동을 하는 게 가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요.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그러면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다른 소속사를 찾아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생은 이제 실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했던 실수가 있을 때 이 실수를 되돌릴 수 있는 상황들이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뉴진스 멤버들의 상황은 지금이라도 결정을 한다면 돌아갈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돌아가는 결정을 하면 지금이라도 어떤 손해배상 책임이나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조금이나 완화시키거나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삶을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해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이거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자체가 되게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의 결정을 저는 되돌이킬 수 있고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드물지만 기회가 있을 때 이걸 돌아가는 결정을 하는 거는 용기 있고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이 자기가 어떤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이거를 빨리 수정하고 과오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게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원래 소속사에 가서 일을 하고 열심히 하면은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테니까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책 나온 거 아시죠? 인생의 커닝페이퍼라는 책인데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아직 구매 안 하신 분들도 있으시면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